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전략 무기를 보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억제력 강화 정도는 미국 입장에 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비판하며 나온 말인데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에 대한 압박을 높여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한반도 시간으로 1일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원회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북 협상에서 미국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등 그동안 해온 비핵화 조치를 계속 이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취하고 있는 행동들로 인해 북한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달라진 바가 없다면서 인민이 당한 고통과 발전 억제의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머지않아 새로운 전략 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미북 관계의 결산을 주저하면 할수록 북한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고 막다른 처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 억지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향후 대북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미국에 대한 압박을 높여 향후 대화에서 미국의 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They are the ones that have stalled negotiations or not allowed them to continue. They are the ones, they're showing us or threatening us with a new strategic weapon, which the most dangerous being an ICBM with a nuclear weapon on it. 맥스웰 연구원은 그러나 김 위원장은 미국의 반응을 지켜보겠다고 밝혀 외교적 여지를 열어놨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세프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북한은 과거에도 이런 식의 위협 발언을 내놓았다면서 지금은 북한이 대화에 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I've heard strong words over the years. I've been doing this for many years. I think what we have to look at is, the opportunities that are available and his actions. I mean, words are words. It's the actions that are important. Hopefully his actions are coming back to negotiation.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제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이에 상응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지정학적 치킨 게임은 역효과를 낳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 업적을 정리한 보도자료를 통해 미북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판문점 만남을 외교 성과로 꼽았습니다. 백악관은 31일 홈페이지에 올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3년간 미국인을 위해 기록적인 결과를 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가운데 대외정책 항목으로 미북 정상회담을 거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두 차례 역사적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며 비무장지대를 넘은 첫 미국 대통령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유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어 국가 안보를 강조했지만 주요 정책을 바꾸거나 미국과의 핵 협상을 중단할 가능성은 작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 31일 북한 노동당의 전원회의가 미국의 강경책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열려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전문가를 인용해 이같이 전망하고 미국은 핵 협상에서 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이 인용한 장후이즈 지린대학 동북아 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이 안보와 주권을 강조한 것이 처음은 아니며 북한이 국내 정치를 고려해 강경 자세를 장기간 유지할 수도 있지만 핵실험 같은 마지노선을 깨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리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북한이 거친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절제하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 논의를 위해 지난달 30일 비공식 실무급 회의를 열었지만 이사국 간 이견을 재확인하며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부 경상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각국이 결의안 초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다음 논의를 위해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완화 주장과 관련해 현재 시점에서 안보리가 섣부른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16일 제출한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이 채택되려면 미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네팔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라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시킨 것에 대해 미국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노동자 송환을 명시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거듭 촉구해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랜디 베리 네팔 주재 미국 대사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히말라야 서재 식당이라는 간판을 단 북한 식당이 문이 굳게 닫힌 사진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사업체를 폐쇄한 네팔 정부의 조치에 감사한다는 내용입니다. 네팔 국립수사국은 지난해 12월 네팔 정부의 지시를 어기고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던 북한인 노동자 10명을 추방하고 북한 국적자가 불법으로 운영해온 식당과 병원,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등의 문을 닫도록 조치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따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북한인 노동자들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에 보고된 송환 북한인 노동자 수는 대략 2만 6천여 명인데 이는 미국 국무부가 파악하고 있는 전체 9만여 명의 30%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미국은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중국과 러시아에 투명하고 완전한 송환을 촉구해왔습니다. There are many North Korean workers that have been in Russia.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requires them to depart. We're hopeful that they will be able to complete that and come into full compliance with that. 하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이 열흘 가까이 지났지만 중국과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상당수가 현재 남아있거나 편법으로 재입국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 러시아, 세네갈 등 29개국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보리의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폴란드, 러시아 등 10개국 정도뿐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2020년 회계 연도부터 인도-태평양 정책 집행에 25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 가운데 북한 관련 예산은 1,000만 달러인데 이번에도 인권 증진 목적의 활동에 국한됐습니다. 미 의회가 승인한 2020 회계연도 이 한반도 관련 예산을 이조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국 정부 각 부처에 대한 2020 회계연도 패키지 예산안은 지난해 말 의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습니다. 국무부 해외활동 예산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정책의 기초가 되는 아리아법, 즉 아시아 안심법과 인도태평양 전략 시행을 위한 예산 25억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미국의 아리아법은 한국과 일본, 호주를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으로 두고 인도, 대만과의 군사적, 외교적 관계를 심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미국 정책의 목표는 최대 압박과 관여 캠페인을 통한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라고 명시했습니다. 아리아법에 따른 예산은 올해도 북한 인권 증진 목적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정보 자유 노력을 위한 활동에 최소 1,0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무 활동으로 편성된 국제방송 운용 예산은 대북 방송 시간을 지난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과 확인 활동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협력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 제한 조치 내용도 포함됐는데 현재는 캄보디아가 원조 제한 대상국으로 지정됐으며 이집트와 미얀마는 제외됐습니다. 아리아법 제정을 주도한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은 법안이 통과한 지난해 말 성명을 통해 미국 외교 정책의 역사적인 날이며 평양의 독재자와 베이징의 공산주의자, 프놈펜의 인권 유린자에겐 좋지 않은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2020 회계연도에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외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지난해 13차례에 걸쳐 25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했으며 특히 창린도 해안포 사격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면서 새해 안보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한국 시간으로 1일 공개한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최근 북한 동창리 지역에서의 엔진 시험 등 군사 활동과 함께 북한의 수사적 위협도 증가하고 있고
주변국은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 전략 감시 정찰 자산, 각종 탄도미사일 등 군사력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